예, 그건 좀 더 짚어보긴 하고요. 본래 이번 주를 그 사법 슈퍼 위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그 헌재에서 그 이 한 총리 탄핵, 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표가 4가지 종류 5대 1대 1대 2가 됐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 그 탄핵에 또 지난 2월 19일 날인가 변론을 종결했지 않습니까? 1차 20분 하고요. 그러면 한 총리 탄핵은 누가 보더라도 기각이 될 거라는 부분은 저도 의심이 없었는데 네. 그렇다면 차라리 문영배 지금 대행이 뭐 8대 빵으로 가는 게 더 깔끔했을 수는 있어요. 야근으로 보더라도. 자, 그건 나머지 있는 8대 빵으로 하되 오로지 윤통 재판에만 이제 서로 간에 다시 또 표를 모은다.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게 한 총리에 대해서 심지어 인용까지도 하나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정대선.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 내부의 혼란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을 그걸 갖다가 분명히 좀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때릴 수 있는데 그게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갔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헌재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결과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하겠다 이럴 수는 있지만 부담이 줄어드는 그렇지만은 김민석 의원 말대로 3월 14일이 아무리 늦어도 마지노선이라 했는데 지금 2주가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이제 오늘 그게 예정이 발표 안 됐으니까 물 건너가고 내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주도 또 복금이지 또 화요일 날 또 안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는 데는 뭔가 3월달 2월 말 3월달 접어들면서 헌재 내부에 이 논란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은 기정사실이고 이 결과가 8대 빵으로 날 가능성은 제로다. 그래서 이 결과가 적어도 반대표가 한 표부터 3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한 표 정도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2표가 한 지금 봤을 때 한 0.75씩 된다고 봐요. 그래서 2표를 합치면 1.5.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조금 있다고는 봅니다. 예, 그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가 사실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평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카드라 방송 외에는 이게 뭐 언론에 제대로 된 그 보도가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렇게 그 헌재의 그 편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이제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심판 그 기각 결정이었는데 금방 이 황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뭐 복잡하게 나왔어요. 이게 그냥 뭐 깔끔하게 오지는 않고 예. 그러니까 기각 5분에 인용 1분에 각하 2명 이렇게 나왔어요. 기각도 또 성격이 4명과 1명이 또 달랐죠. 이게 그래서 그 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험죄를 임명하지 않는 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다른 7분하고 그 달리 인용을 해야 된다. 인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판관을 특검이나 헌재 재판 임명을 하지 않은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한 정도가 파면을 정당할 만큼 중대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3분 정도가 방송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기사로만 보고 이렇게 이 문자로 볼 때하고 현장의 분위기 그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상당히 다른데 일치된 의견이 뭐냐면은 재판관들이 어쨌든 이견이 있다. 상호간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금 최장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견들이 지금 이제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약간 보기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조금 분노와 불안이 좀 이렇게 이 느낌이 있다. 폭발한 느낌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예측해 볼 때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하면서 중대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렇겠죠. 이게서 나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도 다룰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지금. 뭐냐면은 그 국무회의를 그때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필요하다 해서 소집을 위해 전화를 걸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회의록도 없고 정식적인 그 절차는 안 거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집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자체도 또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도 이게 위법이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인정한 상태에서 중대성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위법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월요일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각하 의견을 낸 두 분은 정영식 조한청 재판관께서는 상당히 보수 성향 임명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판결도 그렇게 해서 알려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각하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각하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됐으면 이게 상당히 엄청난 헌정사가 불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 전체가 각하가 됐다면 탄핵 자체가 이건 재판관 자체가 2명 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지고 이거 뭐 심각해지는 거였는데 그나마 이게 기각이라서 다행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하를 낸 사람은 초강경파라 봐야죠. 그럼요. 보수 성향에서도. 그러니까 200석을 갖다가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다 해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한 거니까. 그랬을 때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게 캐스팅 보트를 지금 6대2냐 5대3이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아예 고정 변수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은 기각이다. 이거 본다면은 이게 각하 의견도 국힘에서는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내란죄 소추를 넣었다가 뺀가 부분에서 그래서 그 탄핵 소추가 됐는데 거기서 뺐다. 이래가지고 각하돼야 된다. 이런데 그거는 이미 헌재 재판관이 그건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6대2냐 5대3이냐 이 부분에서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다. 다들 그렇게 볼 수 다들 있겠죠.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공공연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게 그랬을 때 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항 소장님 볼 때는 어떻게 이 김복형 재판관을 보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 12월 달에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초반에 이제 변론 기일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돼 갖고 진행이 될 때는 당시에 이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보수 재판관이나 중도 재판관도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최소한 이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기 때문에 180일은 채우자. 그리고 변론 기일에 제한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좀 받아주자.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윤통이 직접 신문하는 것도 받아주자. 또 검찰 조서를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됐다가 지금 지금 같은 사태가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전혀 그렇지 않고 쫙 갔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헌재 심리 과정을 다 봤잖아요. 다 봤죠. 거의 일변도였어요. 일변도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뭐 만장일치 탄핵은 기정사실화
예.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걸 본 사람들은. 그럼요. 그래서 이제 2월 25일쯤에 변론을 종결했을 때 이제는 뭐 3월 첫 주에 때리냐 둘째 주에 때리냐는 문제고 그리고 또 이것은 100% 그냥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살짝 변하는 기운이 나타났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윤통의 그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합의 25부가 지금 윤통에 대한 형사법도 다루게 되잖아요. 하고 있죠. 내란죄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겉으로는 날수를 잘못 계산했다. 구속 날수를. 또 겉으로는 뭐 서로 간에 인수인계에서 신병 인수인계에서 서류상 하자가 있었다고 했지만 진짜로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야기한 거는 공수처가 분명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거기에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명시를 했단 말입니다. 네. 대표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죄인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공수처가 이 직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로 조사가 옮겨갔다라는 논리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공수처가 윤통을 갖다가 그냥 직권 남용이라고 걸어서 하지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걸어놓은 거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데서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논리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그 뒤에 그 직전이죠. 민주당이 내란죄라는 부분을 뺐잖아요. 아마 민주당이 내란죄를 뺀 것은 내란죄 넣다가는 180일을 꽉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뺐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내란죄 부분이 한덕수 총리한테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윤통의 재판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처가 제일 빨리 착수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또 내란죄로 형사재판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법적 체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판결할 때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판결을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판결했어야 될 거냐라는 이 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을 4월 14일로 헌재 판결이 나왔은 시점 이후로 지기현 판사가 미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라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한 거, 공수처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이 수사한 거, 근데 민주당이 뺀 거.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내란죄를 어떻게 엮어야 되냐. 그러면 내란죄를 아예 언급하지 말고 개헌만 가지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느냐. 이런 혼란이 지금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3월 달을 넘기게 됐어요. 예, 오늘 또 지금 선거일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4월 달이 이제 4월 4일하고 그 다음 가가 11일이고 그 다음 18일이잖아요. 근데 18일에는 물론데 두 분이 이 재판관을 이제 이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11일이라. 그렇습니다. 그 4일 아니면 11일 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도 예측할 때 이 만장일치로 전체적인 의견이 좁혀들어서 벌써 선고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지막 조정이 필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그 헌재에 출석해서 이것저것 절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따지니까 문구 하나하나도 이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덕수 이 결정을 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실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봤을 때 6대2냐 5대3이냐 5대3이면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헌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것도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왜?
이재명보다 앞에 하게 됐을 때 모든 부담을 자기들이 지는데 이재명 뒤에 하면 부담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그걸 지적하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게 그런데 예.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한테 좋으려면 한 80만 원쯤 때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오늘 무죄를 그 때려버렸거든요.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간에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나 또 보수 2명 같은 경우에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 눈 딱 감고 그렇게 봐줘버리네. 그렇다면 우리도 눈 딱 감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자. 아. 좀 이런 생각을 갖다가 유발케 할 수 있는 판결이다. 만약에 80만 원을 때리면 야 씨, 저거 무지 유죄는 유죄고 봐줬는데 참 김복형 재판 같은 경우에 지금 혼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내가 참 이거 이렇다 이렇게 고민이 더 될 거라 보는데 오늘 이거를 보고 이왕에 지금 이 재판에서 탄핵 인용 분위기에서 이탈해 온 사람이 이거를 보고 느끼는 게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욱해가지고 인용을 해버린 것처럼 야 이건 해도 너무하네. 나도 내가 일개 법 주체로서 법 집행기관의 주체로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유혹을 갖다가 던져줄 수도 있다고 봐요. 아, 또 다른 보수의 전개선이 될 수 네, 있다. 보수의 정계선이 될 수가 있죠. 그 이제 제가 우리 오늘 이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보느냐. 뭐 보수, 진보, 중도 모든 분들한테 또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거 하나하나를 따져서 봤을 때는 이거는 현재는 5대 3이다. 예. 왜냐하면 그분이 각하 2분과 기각에서 완전 기각 의견을 낸 세 분이 이제 보수로 그 분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윤석열 탄핵도 그런 의견을 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의견을 낸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5대 3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주로 이제 보수 성향의 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진보 성향 부분은 그래도 전부 8대 0이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 부분들을 현재 재판관도 우리 국민인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보수 성향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한덕수 총리를 복귀시키니까 이제 국정은 좀 안정이 된다. 안정이 되니까 윤석열 탄핵은 좀 이렇게 인용으로 이렇게 그 가도 이 나라가 이렇게 덜 혼란스럽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죠 보수 안에서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시간의 그 배치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유를 해야 그 전에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도 다들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유심히 봤습니다. 굉장히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윤통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한 13일을 아무 메시지도 안 내서요. 네. 윤통의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변론 재개 신청도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 합의라고 그러고 의원들은 방목했다고 그러고 할 사람은 하더라도 적어도 당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수습을 할 단계고 안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여기에서 이제 유일한 그 추정이 가능한 것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라인에서 이게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납작 엎드려 있는 건가? 전략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한테는 계속 승복을 요구했죠. 본인들은 승복을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나 실제로도 그게 밖으로 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수많은 관계가 있을 건데 완벽한 보안이 지키지는 않을 건데 뭔가 그런 내용을 듣지 않고 저렇게 한다면 이거는 보통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이제 윤통이 지난번에 그 변론 말미에 했던 것이 헌재 재판관들의 선처를 바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윤통의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한테 일종의 대안을 제기한 거 아니냐. 내가 탄핵이 기각돼도 이제 물러나겠다. 그리고 곧바로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 여야가 같이 합쳐서 몇 달 안에 개헌을 하고 나는 물러나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 말을 지금 와서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지지층 안에서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이 날개를 달고 앞으로 지금 대선까지 쉽게 이긴다면 그 위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세겠느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요. 경찰이요. 서울청의 금융조사부가 나서서 우리들 병원을요. 이게 압수수색해서 이상호입니까? 이상호가 뭐 34억에 뭐 횡령이나 이런 데 연루됐다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예민한 시점에 경찰청의 이 금융조사부가 나서서 그 짓을 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 우리들 병원에 나오는 친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근데 경찰이 일각이 상당히 이재명 쪽에 가깝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의아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도 그야말로 윤통이 탄핵이 기각되면 전부 하나가 돼가 결국은 이제 개헌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윤통이 만약에 되살아났다고 또 욕심을 부리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그리시나 저항에 부딪혀서 저 뭡니까 저 조갑제 누구야 정규재 의원 김진 이런 사람의 말처럼 그냥 거리가 비대로 넘쳐서 견뎌나지 못할 거라 했지만 본인이 만약에 이 기각대가 1승으로 내가 임기를 채울 생각은 없고 최대한 빨리 물러나겠다. 다음 개헌을 분명히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진짜 저항이 심각하겠는가. 내 말을 헌재에서 최후 진술한 내 말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것도요.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윤통 입장에서는 깜빵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내가 볼 때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최소한의 명예만 회복하고 법적으로 사법 처리 안 당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끝내지 않으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탄핵의 기각의 가능성에서 5대3이라는 부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이 뭔가 이렇게 난간에 봉착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 윤석열 그 탄핵 심판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생생한 과정을 국민들이 또 전 세계가 다 지켜봤다. 그리고 이게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까지도 하고 그 요인 제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정원들이 나오고 뭐 정원들이 또 이렇게 뒤에 뭐 약간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이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분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좌표를 잃을 수도 있다. 저런 행동을 갖다가 예를 들면 어쨌든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 갖고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몇 대 몇이 돼서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기각이 된다 하는 거는 정말 이 생각하기 어렵다. 본인 말 맞다나 2시간 만에 끝이 만약에 미수의 계엄이다 칩시다. 치더라도 그걸 안 봤으면 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뭐 이 우리 취직 정보가 이렇게 그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됐다면은 못 봤을 거잖아요. 이게 예. 그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그리고 그 TV 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 생생하게 거기 다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정리되고 나가야지 그냥 가다가는 이거 나라 운영하기가 이거는 이 앞뒤가 전후 좌우가 중심이 다 흔들려 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이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의 그걸 보자면은 이 그 사람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보수 재판관들 관점에서 이 사람 이래서 각하라 했구나.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 논란이 이 사람이 대행이냐, 그런 대행으로도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 이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본래
장관이고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무총리는 그 가반 이상이냐 논란이 늘 있었잖아요. 이거는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 논란에서 한쪽 입장을 나타낸 거다고 보는데 현재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측의 강변만 있을 따름이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큰 이 줄기에서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자연법적으로 해석을 해가 계엄을 통해가 국회를 진입하려 하고 체포하려 하고 이런 부분이 드러난 부분이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고 했을 때는 그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그렇죠. 때는. 그런데 이제 보면 법이라는 게 점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현상이 그대로 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 무죄나 이재명이 판결을 한번 보세요. 53번이나 불출석하고 수령을 7번이나 안 하고 온갖 짓을 하고 그래도 법원이 정한 강행기일을 넘겨버리고 훨씬 그러면서 가는데 이게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재명만 없다면 그 말이 100% 맞아요. 그럼 자연법에 가깝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한쪽은요 한국의 최대의 법꾸라지가 돼갖고 대통령이 가겠다고 저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 쪽에만 일방적으로 자연법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은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게 그게 자연법 아닙니까? 그럼 느낌으로 가면 분명히 탄핵당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뭐 법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말 속에 보세요. 협박이 반복된 독촉 그것도 독촉도요. 반복된 발송 반복된 발촉이 독촉이 됐다가 독촉이 압박이 됐다가 압박이 협박이 됐다고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기술자로 바뀌어요. 기술자로 바뀐 순간에 공수처가 이 수사할 자격도 없는데 수사를 해서 그렇게 해다가 영장 청구도 내란의 우두머니라고 해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나왔다면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 자기 생각에 매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된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런 것도 말이야 이게 대통령 자리를 복귀신다 한다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느냐고 할 건데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사회 분위기가 원사이드하게 그냥 언론부터 막 윤석열 계엄이나 탄핵을 비판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분위기였다면 그 사람들도 조용히 그렇게 따라가서 결정이 벌써 끝났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만만찮게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아니 좌파 재판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은 또 좌파의 시각으로서 거기에 의리도 있고 인정도 있고 또 거기에 자연법적인 것도 고민하겠지만 이 사람들도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볼 때 고민은 뒤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자구를 해석하고 또 법의 일관성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한 데는 문제가 있네. 검찰의 조서를 증거 채택한 것도 문제가 있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정인을 보장 안 해준 것도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내란죄는 그러면 빼야 되겠네. 이러면 계엄을 한 게 위법이냐 아니냐만 남게 되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를 아니지만 뭐 하려고는 했네. 그러면 잘못은 분명히 맞지요. 그 잘못 안 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야 한국에. 그렇지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것이 대통령 탄핵될 만한 잘못인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겠죠. 만약에 봐주려고 하면 이런 게 될 겁니다. 본인이 최후 진술에서 조속히 이렇게 물러가고 개헌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들면서 기각을 할 수도 있다.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외부에 의해서 안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측면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거의 8대2 수준이었잖아요. 그때는 뭐 분위기 자체가 그런하게 지금은 뭐 한때는 그것이 한 자릿수까지도 좁혀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대부분 15%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탄핵 찬성과 이렇게 반대가 인용과 기각이 그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국민항쟁 2월 항쟁 이후에 그 됐잖아요. 이게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때 생긴 제도죠. 생긴데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해서 금방 말한 대로
그 재판관한테 나라의 운명이 맡기지는 이게 맞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국민 투표를 한다면 제가 전혀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그 국민이 다수가 어쨌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고 국민 투표를 해서 다수결의 정서가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부분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됐고 정권을 죽이고 살리는 게 헌법재판관의 손에 가 있던가. 이거는 이 탄핵에 대해서 인용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 모두 이 제도가 지속되어서는 이게 나라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부진영에서도 그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9분, 지금 8분이지만 8분한테 민주주의 나라의 운명이 맡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뭐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이 탄핵하는 거는 없어야 된다. 그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부통령제가 되면 이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고 갈등이 탄핵에 대한 갈등이 그리고 그 대신에 뭐 국회 해산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뭐 이렇게 대안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이 탄핵이라기보다는 국회 해산권을 주게 되면 대통령이 해산을 하면 곧바로 투표에 다시 들어가가 총선에 거기서도 여전히 또 대통령 측이 지면 곧바로 대통령이 자동 하야하면 이게 탄핵하고 자동 하야는 국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국가적 분쟁과 그 또 내전 상태와 이런 것들을 둔화시키면서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자연 하야하도록 저는 인기 없어진 대통령이요 자발적으로 하야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 투표를 몇 번 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택해가지고 만약에 지난번에 총선에서 졌어요. 작년 4월달에. 그런데 진짜 탄핵이 계속 들어와요. 하야도 그 국회 예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게. 그래서 예산을 막고 막 여러 건의 탄핵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국회를 해산하겠다. 그럼 곧바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또 졌다 하면 나 윤석열 물러갑니다 하고 물러가 버리는 게 이게 국가를 위해서 훨씬 낫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한 소장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제 인용이 된 기간이든 결정이 나 있겠죠. 이후잖아요. 예. 그 지금 조심스럽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지금도요 여전히 인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대3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보수가 막판에 결집력이 윤통 석방 이후에 좀 무너졌어요. 그는 윤통이 석방되고 나서 자기가 떠드는가 안 뜨는가 메시지를 내는가 안 뜨는가 그런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주장을 계속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관저에 들어간 뒤로 완전히 소식이 없고 내가 한번 딜 쳤냐고 말을 했어요. 내 방송에서. 제명이하고 딜 쳤냐. 안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다. 그 당신은 적당히 사면받고 탄핵 인용된 다음에 형사재판 조금 하는 척하다가 잠깐 들어가 살다가 탄핵받고 당신 부인 안 당하고 딜 쳤냐고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구속 취소가 돼서 나와가지고 보수를 집결해서 지금 이 탄핵 찬반, 정권 유지 교체 찬반에서 한때는 한 4~5%까지 접근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힘을 더해자 해서 가야지. 헌법재판관이 자기를 가만히 있다고 봐주고 그래서 떠들어댄다고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처신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거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당에서도 또 엎드려 있고 변호사들은 변호를 안 하고 정치 성명이나 내고 자빠지고 이래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기자는 생각인가 아니면 딜친 생각인가 저만 그렇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수 여론조사에서도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파이낸스 투데이 더 퍼블릭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하나는 2.9 빠지고 하나는 2.8 올라가고 이래가 역전돼 버렸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막판에 지지율이 헌법재판관에게 미치는 요소를 생각한다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발화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막판에 김이 좀 빠졌고 좌파는 결사적으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을 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지만 한때는 제로에서 지금 한 30%까지 올라갔고 그렇지만 여전히 윤통에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기적을 좀 바라면서 노력을 해봐야 될 건데 본인도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석방의 역풍은 확실하게 불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렇고 그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 부분에서 그렇고 탄핵 인용이냐 기각에서도 그렇고 예. 이게 전부 다 이 본인 측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그걸 다들 보수가 느슨해지고 보수 느슨해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진보가 완전 결집이 불안하게 된 거 전부 다 윤이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느끼면 결집을 하죠. 엎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최고로 결집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93%가 나오는 그 정도로 뭐 투표 날처럼 이렇게 결집이 이루어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재판관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어쨌든 현재는 그 6대 5대 3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또 한덕수 선거를 보고 분석했을 때는 뭐 일면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덕수 총리 하고 탄핵하고 윤석열 탄핵하고 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야 보좌하는 사람이 뭐 이런 저런 했니 안 했니 가지고 따지는 거지만 이거는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놨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하고 거기 그 속에서 정말 지금 경제가 절단이 나고 이런 행위자를 대통령에 계속 있는 거는 물론 자기가 뭐 마지막에 곧 일임하고 개업만 하고 뭐 쉽게 말해서 자기 통치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걸 최우진술의 마지막에 한 모양인데 그게 명분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 인용인데 그 인용이 만장일치냐 아니면은 이 지금 나온 대로 뭐 6대2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로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에 그 과정에서 이 재판관들의 평의는 길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견도 분명히 있는 거고. 예,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거는 아니었지만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국회 체포 동의안이 그 제1야당 1당의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1당 내부에서 32명 이상의 가담자가 해서 그것이 국회로 통과되어서 영장 판사한테 갔는데 그걸 갖다가 영장 판사 한 명이 기각시킨 바람에 오늘 일까지 왔잖아요.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더라면 제가 볼 때 이까지 못 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역사를요. 그리고 오명 같은 경우에도 벌금 한 80만 원은 때려야 되는데 완전 무죄로 봐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사람인 이상 재판관들이 역발상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재명 편에 서서 해준들 우리한테 들어올 이득이 뭐 있겠느냐. 보수 쪽에서 욕만 죽도록 먹지 않겠느냐. 배신자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이드에서 변호사를 개업한다 해도 뭐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구도 못 만나고 다닐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고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그날 뭐 역사고 국민이고 막 민주주의고 개뿔이고 기각시켜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내가 이재명 그 영장 판사를 보면서 김동연입니까? 야, 이 세상에는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여야까지 이렇게 해서 넘긴 것도 박근혜 탄핵 때도 여야가 그렇게 해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도 판사 한 명이 뒤집어버리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이런 것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법관들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 부분이 윤이 30% 정도 기각될 확률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늘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측을 했는데 우리 양 소장님도 저와 같이 어쨌든 이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그게 변화는 일정 정도 내부적으로 있다. 지금 이건 역시 끝까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